이번 시간 목차고 이 익형이라는 것은 이 유한한 길이를 가지는 finite 윙의 이 단면의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형의 특성이란 걸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양력, 그리고 항력, 피칭 모멘트. 그래서 이게 꼭 무조건 뭐 동일한 받은 각에서 양력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항력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익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는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는 특성을 가지는 익형이 실제 채택되어 사용을 하겠죠. 이 힘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마찰력. 이 압력이 주로 그 날개 익형의 윗면에서는 압력이 낮고 익형의 아랫면에서는 압력이 높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둘의 차이로 그 양력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항력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압력 항력과 마찰 항력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힘의 분포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운더리 레이어 세퍼레이션, 즉 경계층 박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리는 측류, 천이, 난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형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 캠버 라인, 그리고 코드 라인, 이 둘 사이에 최대 이 간격을 우리가 캠버라고 부릅니다. 자, 캠버. 그래서 시메트릭 에어포일은 캠버가 0인 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리딩 엣지, 트레일링 엣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익형의 형상의 정의가 되고, 또 주로 이 나카 시리즈 이거 말고도 뭐 OA 시리즈 뭐 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이 형상들을 직접 함수로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에어포일 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익형 형상 검색 뭐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 익형 좌표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엑스포일이나 그 에디슨 CFD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유동 특성을 결정해 볼 수 있겠죠.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익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떤 뭐냐면 이 축은 받음각에 대한 축이고 이 축은 양력 계수입니다. 그러면 시메트릭 에어포일, 즉 캠버가 없는 놈은 받음각이 0일 때 아래 위가 대칭이니까 양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받음각을 이렇게 잘 높이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 형태로 양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CL은 보통 A라고도 쓰고 A 알파, 그리고 이 기울기죠. A가 이 기울기가 2파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2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구간, 선형 구간이 존재한다. 즉 받은가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양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캠버가 딱 들어가게 되면 형상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상이겠죠. 그리고 코드가 이래 주어져 있고 캠버가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딱 봐도 대칭이 아니고 받음각이 0도다. 즉 코드하고 유동의 방향이 같다고 하면 위아래가 대칭이 아니니까 당연히 힘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만큼이 힘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서 받음각이 증가를 할 때 이 기울기는 시메트릭이든 캠버든 똑같이 2파이의 기울기로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CL은 2파이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L은 제로라는 것은 이 받음각에서
양력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이 각을 제로 리프트 영향력 받음각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직선 구간 관계식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메트릭 에어폴도 마찬가지 이벤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익형은 받음각이 쭉 커짐에 따라서 저 받음각이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받음각이 점점 커지면 여기서 유동이 반듯 표면을 따라서 쭉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이놈이 어느 순간 툭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톨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 기울기가 바뀌게 됩니다. 곡선처럼.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최대 양력에 이르게 되고, 이걸 최대 양력 계수 CLmax라고 부릅니다. 이건 익형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CLmax가 크면 클수록 운용할 수 있는 범위. 항공기는 보통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직선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항공기는 이 직선을 이루는 이 받음각 내에서 항공기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생각하면, 만약에 이 구간이 여기가 15도고 여기가 10도다 라고 하면, 중앙점이 마이너스 10도다 라고 하면 2.5도가 그죠? 중앙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항공기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각도를 2.5도로 하면 여기서 13.5도, 12.5도, 이쪽으로 12.5도 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여유가 왜 필요한가요? 항공기가 아주 조용한 우주 대기 속을 나는 게 아니고, 성층권이라 하더라도 돌풍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거스트라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을 때 내가 만약에 뭐 13도 양력이 크다고 해서 13도 구간에서 비행을 하는데, 돌풍이 갑자기 5도의 각도로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은 보통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죠. 위에서 밑에서 갑자기 훅 올라오는 바람을 만나가지고 20도에 이르렀다. 그럼 양력이 갑자기 이만큼 뚝 떨어지는 셈이 되죠. 그죠? 그 이럴 경우에 양력이 뚝 떨어지니까 밑으로 훅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항공기가 2.5도에서 난다 하더라도 이 돌풍이 상대적인 방향이 뭐 20도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우 강력한 돌풍이 불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 항공기는 양력, 항력의 변화를 매우 크게 느끼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아주 놀라운 고개 비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뭐 외국 출장 가서 작은 비행기들을 타봤는데, 이 작은 비행기들이 돌풍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공중에 뜨는 상태도 경험을 해봤는데, 어, 어, 다행히 이 순항하는 상태에서는 웬만한 돌풍에서도 자기의 원래 제어 성능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곳에서는 사고가 잘 안 생깁니다. 공기압학적으로. 뜨고 내릴 때 주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뜨고 내릴 때는 요 CLmax 근방에서 근방의 값을 만들어 내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쭉 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돌풍이 불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지면에서 뭐 한 1m 정도 이렇게 떴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양력을 상실해서 갑자기 내려온다는 말은 바로 땅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 때, 이륙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최대 양력 계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동의 세퍼레이션, 박리로 인해서 스톨이 발생한다. 즉 실속 정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종력을 상실하는 상태로 항공기가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Lmax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착륙할 때
그리고 비행기의 안정성을 위해서 CLmax를 높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플랩 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뭐 이런 거와 관계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런 상태를 실제 풍동에서 스모크를 이용해서 그 실험 영상을 만들어낸 화면들입니다. 2도, 3도, 6도 다음 장에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석션 프레셔가 이와 같이 이런 효과를 석션 프레셔가 존재하면서 이 앞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앞쪽을 이렇게 뭉툭하게 익형이 만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심지어 받은각 20도, 60도, 90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영상들이 직관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익형의 형상에 따른 특성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어포일의 캠버가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당연히 앞에서도 봤듯이 낙하 0012, 자 두께가 12%입니다. 근데 캠버가 0입니다. 대칭 익형이죠. 그래서 받은각 0일 때는 양력이 0이고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아까 했듯이 기울기가 2파이 알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알파는 라디안이죠. 그죠? 그럼 라디안을 도로 디그리로 바꾸면 어떻게 바꿉니까? 1라디안은 몇 도입니까? 요 놈은 라디안의 의미가 되고요. 그죠? CL이 2파이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라디안으로 2파이는 180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1라디안은 얼마가 됩니까? 몇 도입니까? 2파이분의 180이 되겠죠. 그죠? 2파이가 18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파이는 360도고 그죠? 그러니까 파이가 180이고 그죠? 그러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죠. 그죠? 그럼 1도로 치면 거꾸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CL은 2파이 그리고 180분의 파이 알파 이때는 디그리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옵니까? 3.1, 3.1 그죠? 그럼 3, 3은 9, 9, 28 그죠? 그러니까 대략 0.1 정도 되겠죠. 그죠? 0.1 알파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과상으로도 보면 자, 여기 디그리로 5도인 곳에서 양력 계수값은 대략 한 0.5 정도 되죠. 그죠? 그 값이 조금 더 크니까 3.1, 3.1이니까 대략 한 0.10 얼마쯤 될 겁니다. 그죠? 뭐 계산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도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대략 0.1 정도의 값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낙하 0012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도 이게 그래프가 약간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낙하 0012의 최대 CLmax는 대략 한 1.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낙하 2412 이건 캠버가 2% 정도 되는 놈이죠. 2% 정도 될 때 이놈의 기울기는 여전히 2파이 비슷한 값이 될 테고, 이때 CLmax가 뭐 한 1.6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양력일 때 캠버가 있으면 더 큰 양력 계수값을 가진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양력이 보다도, 자, 그러면 똑같이 캠버를 이렇게 캠버를 줄 때 항력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드랙 폴라라고 부릅니다. 항력 분포라는 얘기죠. 뭐와 뭐를 그린 거냐면, 자, 이 축은 CL입니다. 즉 양력이 쭉 증가할 때, 자, 이 그래프에서처럼 양력이 이렇게 쭉 증가한다. 그럼 대체적으로 받은 거에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때 항력은 어떻게 바뀌느냐 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낙하 001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요려놓고 받은 거 0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CL이 0인 경우, CL이 0이라는 얘기는 받은 거의 0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놈은 위든 아래든 받은 거의 음수 이 0, CL이 0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이겠죠. 그죠? 자, 양쪽이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레이놀즈 수나 이런 대칭이라 치겠습니다.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 받은 거의 0도일 때 최소 항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손으로 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 처음에는 반듯하게 펼쳤다가 받은 걸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면 물 안에서 움직인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력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받은 거이 커질수록 양력도 커집니다. 그때 항력도 같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놈은 서로 대칭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자, 낙하 0012처럼 두께가 0%인 놈 같은 경우에 요 까만색 선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까만색 선이 됩니다.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자, 점점 두께가 캠버가 두께가 아니고 캠버가 증가할수록 최대 두께는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캠버가 발생할수록 양력은 점점 커지겠죠. 양력은 점점 커지는데 그에 따른 최소 항력값도 덩달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5%인 보라색을 보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포켓 같은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최소 항력은 약 CL이 한 0.3 정도 되는 곳에 최소 항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받은 값에 따라서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래 포켓이 이렇게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그 난류천이, 즉 일정 날개 위에 일정 부분이 레미나 영역이 갑자기 이렇게 넓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항력이 굉장히 낮은 건 좋은 일이니까, 그죠? 요 구간에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가 설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캠버가 있으면 더 높은 CL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순항을 할 때는 최소 항력인 상태에서
대체로 순항을 하니까 순항을 할 때 이 항력값이 최소 항력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점을 내가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어떤 최적의 값을 결정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 캠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항력 값이 갑자기 확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 캠버는 대체적으로 뭐 4%를 넘지 않는 형태로 익형이 설계가 되거나 선택이 되거나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캠버의 특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두께는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자, 점점 두께가 6%, 8%, 10%, 12%뭐 이렇게 돼서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까만색으로 주어져 있는 요게 6%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실속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 양력 계수는 요 위로 치고 올라간 이게 최대 양력 계수가 아니고 실제 운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최대 양력 계수는 요 값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8%가 되었고, 자, 그때 최대 양력 계수는 요 값. 그리고 10%일 때 녹색선 요 값. 이런 식으로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thickness가 커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어떤 슬로프는 똑같습니다. 그죠?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6%나 20%나 이 선형 구간에서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은 두 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형 구간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두꺼운 놈을 선택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항력만 커지고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스톨이 생기게 되는 게 지연이 되는 것이죠. 스톨이 지연이 되고 그 결과로 이 CLmax 즉 최대 양력 계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톨이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스톨이 지연되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유동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구간을 지나면서, 자, 이 곡률이 큰 구간을 지나면서 유동이 가속이 됩니다. 유속이 가속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력이 낮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앞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한테 내 주변에 작용하는 힘이 내 등보다 내 배 쪽의 압력이 더 낮다. 이 무슨 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등입니다. 여기가 배입니다. 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압력이 높고 여기에 압력이 낮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니까 나는 계속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앞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상태에서는 계속 어디선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날개 위에, 익형 위에 공기 입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dp, dx, 즉, 요 x 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점점 낮아진다. 이놈이 음수입니다. 음수겠죠, 그죠? 기울기가. 즉, x 방향 압력 변화량이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얘는 자꾸 운동을 할 수 있는 속도 성분을 계속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멘텀을 계속 공급받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 유동이 계속 가속이 되는 것이죠. 자, 유동이 계속 가속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압력의 기울기가 음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그런데 익형의 압력 분포를 보시면 자, 유동이 계속 가속되다가 점점점 다시 이게 음수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방향. 요까지는 유동이 계속 가속이 됐는데 압력 분포에서 압력이 계속 낮아지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유동의 압력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되죠. 자유로 값으로. 그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어떤 구간에서. 그럼 이 구간은 dp dx가 양수가 되겠죠. x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내 배 쪽의 압력이 등 쪽보다 압력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을 잃게 됩니다. 모멘텀을 잃는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속도가 낮아지면 어느 순간 요 물체 표면 근처를 움직이던 유체 입자가 속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때 유동은 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dp dx가 dp dx가 음수인 놈을 favorable pressure gradient라고 부릅니다. 양수인 놈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adverse pressure gradien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favorable 하다 얘기는 모멘텀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죠? 그래서 favorable한 pressure gradient가 작용할 때는 유동이 방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adverse한 상황에서는 유동이 방리되기 쉬운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이 둥글면 둥글수록, 즉 유동이 곡률이 크면 클수록 유동이 더 많이 가속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favorable한 pressure gradient가 좀 더 넓은 구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때 요 앞에 모양으로 인해서 유동이 더 많이 가속이 되는 것이고, 유동이 얇으면 가속되는 성분이 없는 것이죠. 가속되는 성분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 효과로 인해서 이 스톨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 얘기는 똑같은 모양인데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 얘기는 이 전체적인 곡률이 뭉툭해진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 CLmax가 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두껍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그래프에 보다시피 이 두께가 4, 8, 12, 16, 20, 24 이렇게 커졌을 때, 요건 또 다른 익형입니다. 값이 좀 다르죠. 자, 커졌을 때 CZmax 이게 이제 뭐 CLmax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두께가 좀 작은 곳에서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 최대 양력 계수값이 커집니다. 근데 이 값이 대략 한 12, 14% 요 정도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감소를 합니다. 너무 두껍다는 얘기죠. 너무 두꺼우니까 가속되는 것도 많지만 감속되는 기울기도 훨씬 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이죠.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값이 요 구간에 존재하고 그게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6%, 12%에서 한 16% 정도 되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상적인 익형들은 낙하 0012
낙하 0012 또는 뭐 낙하 2415 뭐 이런 것처럼 12, 15%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여기에 보다시피 받은 각 이다 일단은 대칭 익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각에 따라서 양변이 대칭일 테고 요 기준으로 뭐 6%, 8% 이래 선형적으로 학력이 쭉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앞에서 전면에서 바라보는 요 두께는 요 전면에서 바라보는 게 점점 커지니까 그죠? 결국 압력 학력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압력 학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상식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께, 적절한 두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최대 압력 계수를 높일 수 있다. 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조금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통상적인 저속 익형의 로우 스피드 에어포일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 삼각형 예를 들어 뭐 받은 각이 0도다. 받은 각이 0도인 곳 보시면 여기 동그란 놈, 요 동그란 놈이 받은 각 0도인 놈이 되고 여기에 보면 사각형 중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놈이 4도일 때 아랫면이고 그죠? 요 놈이 4도일 때 윗면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모양을 보면 자, 트레일링 엣지 요 익형이 있을 때 이놈은 지금 이거 대칭 익형입니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트레일링 엣지에서 CP 값은 대략적으로 보면 0의 정도, 0 근처의 값이면 딱 0은 아니지만 CP가 Q 인피니티 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니까 CP가 0이라는 얘기는 거의 트레일링 엣지 근방에서 그 압력이 대기압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압력이 다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각이 4도다. 그럼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요 점에서 정체점이 발생하겠죠. 그죠? 정체점에서 CP는 얼마입니까? 정체점의 CP는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받은 각이 0도든 4도든 8도든 그 CP 값은 1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요 아래쪽 면에서는 여기에 보다시피 가장 압력이 높았다가 서서히 압력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대략적으로 뭐 양의 값을 가지죠. 그 얘기는 자유로 압력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윗면에서는 여기 석션 프레셔가 발생하고 여기에 보다시피 압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완만하게 압력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구간이 favorable pressure gradient region이고 요 피크 다음에 요 구간이 adverse pressure gradient regio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는 8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 약간 더 압력이 더 높은 전체적으로 이게 8도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더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아랫면에서는. 윗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CP가 마이너스 4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CP가 마이너스 20까지도 이르기도 합니다. 받은 각 12도, 뭐 13도 뭐 요즘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이놈이 피크에 이르게 되는데 요거를 리딩 엣지의 석션 피크라고 부릅니다. 요 구간이 석션 프레셔 구간이 될 테고 그죠? 석션 피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구간부터는 압력이 급격하게 0으로 CP가 0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압력의 기울기가 X방향에 대한 압력의 기울기가 매우 큰 구간이 Adverse Pressure Gradient 9배가 매우 큰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 구간이 크게 존재하는 곳이면 유동의 박리가 매우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놈이 12도가 되면 뭐 마이너스 12까지 엄청나게 큰 값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 입장에서 보면 내 앞에 엄청나게 압력의 장벽이 심하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앞으로 가려는 힘보다 압력의 장벽이 더 커져 가지고 유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verse Pressure Gradient 리전에서 바운더리 레이어에 이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트랜소닉 천음속이죠. 트랜소닉 스피드에서 익형의 물론 둘의 익형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고속에서 쓰는 익형하고 저속에서 쓰는 익형이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 낮은 바등각에서는 비슷한 이벤트가 이렇게 낮은 바등각 2도 여기에 둘 다 2도인데 하나는 마하수가 0.68의 2도 그 하나는 0.77의 2도입니다. 그래서 0.68에 대한 그래프를 찾으면 0.68이나 요겁니다. 0.68이나 0.77이나 아랫면의 이벤트는 즉 유동을 이렇게 막게 되는 요 밑에 구간에서는 별 의미 있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은 서로 완전히 다르죠. 마하수가 0.68인 경우에는 요 동그란 모양이죠. 자, 0.68일 때는 1 근처 정체점에서 1 근처에 있다가 여기 보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압력이 다시 거의 자 트랜소닉이 되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요 트레일링 엣지에서 압력이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압력이 회복되지 않거나 또는 쉽게 말해서 압력이 좀 더 낮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낮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력 회복 특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엣지 모양이 대체적으로 뾰족한 모양을 쓰는데 실제 가공하다 보면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끝단이 이렇게 딱 잘린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 끝 트레일링 엣지 부분의 특성이 그거는 아주 세부적인 얘기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마 0.68일 때는 이와 같이 어쨌든지 간에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 0.77의 2도에서는 윗면에 이와 같이 압력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압력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낮아지다가 어느 구간에서부터 초음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구간에 초음속 유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이 너무 많이 매우 가속이 돼 가지고 자 마 0.77에서 유동이 점점 이 위에서 가속이 돼 가지고 초음속 유동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유동은 마 0.77이죠. 언젠가는 자 유동이 여기서 가속이 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마하수가 0.77인 유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효과가 떨어진 곳이면. 자, 그런데 얘가 다시 0.77로 돌아가기에
유동이 초음속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돌아가냐면 대체로 여기 초음속 구간이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서 충격파가 발생해서 가지고 이 충격파가 발생해서 다시 압력을 회복해 가지고 압력이 회복하는 대신 속도가 낮아집니다. 압력은 커지고 속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이 급격하게 이와 같이 속도가 낮아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급격하게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샥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이같이 초음속 유동이면 초음속 유동에 나비아스톡스 유동이면 압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익형이 이렇게 있고 충격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압력이 여기 초음속 구간이고 압력이 상당히 낮지만 점점 낮아지는 favorable pressure gradient인데 충격파가 딱 생기면서 압력이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커지죠. 그래서 adverse pressure gradient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separation이 생기죠. 그래서 요 뒤쪽에는 유동의 박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유동이 박리합니다. 이걸 샥 웨이브가 유도했다고 해서 샥 induced sep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충격파 뒤쪽에는 충격파가 벽 위에 이렇게 있을 때 벽을 따라 붙어오던 이 경계층이 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Shock Induced Sep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직선으로 된 theory, 즉 오일러 CFD, 이건 뭐냐면 CFD로 계산을 하는데 점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충격파 효과만 있어가지고 요 구간에서 충격파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압력이 급격히 회복이 되는데 경계층 박리가 없으니까 요것처럼 2단으로 이렇게 압력이 회복되는 이 프로세스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저기서 충격파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성 없는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점성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이 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점성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shock induced separation도 우리가 모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물리적인 과정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adverse pressure gradient. 우리말로 하면 역압력 구배라고 부릅니다. 역압력 구배가 발생하면 경계층에 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압력이 이 충격파와 같이 급격하게 또는 고받은 각에서처럼 이 adverse pressure gradient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을 잘 설계를 하면 그걸 많이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력 분포가 유동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물리적인 현상과 실제 양력, 항력 특성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레이놀즈 수의 효과입니다. 자, 레이놀즈 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뮤분의 로 V L입니다. 그죠? 그 밀도를 나눈 놈을 누라고 하면 VL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누라는 놈은 키네마틱 비스코시티인데 누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죠? 자, 공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레이놀즈 수는 자 그럼 뭐 뮤는 여기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죠? 누는 온도의 함수고 자 고도가 올라갈 때 자, 뭐 요렇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어차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로 하지 말고 요건 없다 치고 여기 뮤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이 뮤는 온도의 함수죠. 그죠? 그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뮤는. 그죠? 공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이 점점 증가합니다. 액체는 어떻습니까? 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는 어떤 효과를 가집니까? 액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반대로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의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예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열하는 행위가 뭡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 오일에 열을 가해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점도를 낮추는 거죠. 근데 공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뮤가 낮아집니다. 자, 레이놀즈 수가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고도에서 온도도 일정하고 그죠? 밀도도 일정하니까 어떤 항공기가 레이놀즈 수가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유동 조건에서 레이놀즈 수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표면에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뮤도 낮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 둘의 비율은 뮤분의 로우 값은 고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레이놀즈 수는 좀 더 낮은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고도의 조건이나 똑같은 유동 상태에서 속도가 달라질 때 그 효과가 레이놀즈 수로 표현되고 우리 유체역학 할 때 CL, CD가 뭐의 함수라고 했었습니까? 마하수, 레이놀즈 수, 바든각의 함수입니다. 버킹엄 파이 티어렘, 그죠? 그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죠. 그죠? 이 함수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수,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 우리가 그때 얻어진 CL/CD 값을 다른 유동 조건 하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하수에 따른 효과. 저속일 경우에는 마하수에 따른 효과도 심지어 없습니다. 저속일 때는 오직 CL/CD가 레이놀즈 수와 알파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익형이나 날개의 공력 특성을 얘기할 때는 꼭 이 레이놀즈 수가 얼마인지 요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레이놀즈 수가 공력 계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이거는 실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는 레이놀즈 수가 300만이고 네모는 레이놀즈 수가 900만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게 양력 그래프죠.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자, 우리가 이 식은 거의 2파이 알파 관계식입니다. 직선이고 요 네모 동그라미는 실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죠? 근데 이제 스톨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론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스톨 같은 현상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고 자, 스톨 같은 게 생기면 여기서부터 곡률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놀즈 수 효과는 스톨 이후에 조금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력 계수에는 레이놀즈 수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력 계수에 대부분 영향을 주는 놈은 이 압력 분포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압력 분포에는 레이놀즈 수가 연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압력 분포를 대체로 적분한 요 모멘트 계수. 여기 보면 거의 직선이죠. 즉 받은 값에 따라서 이 모멘트의 값이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 모멘트를 어디서 측정했기 때문일까요? 여기 지금 겹쳤는데 CMAC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공력 중심에서 기준으로 모멘트를 측정했기 때문에 받은 거에 따라서 거의 효과가 즉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요거는 학력 계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익형은 낙하 2412 익형입니다. 여기에 캠버가 2%고 두께가 10이고 아까도 봤지만 이때 CLmax는 대략 한 1.6 정도 됩니다. 캠버드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고 학력 계수는 알파에 따라서 약간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받은 각이 음수일 때부터 자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수일 때부터 압력이 받은 각이 증가할 때 압력이 CD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딱 당연히 받은 각 0도가 최소값이 아니겠죠. 대략 한 1도, 2도 정도입니다. 요때 최소값을 이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자 레이놀즈 300만일 때 밑에 사각형은 800만일 때입니다. CD 값이 낮아집니다. 학력 계수 값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력을 얘기할 때 0.008 이러면 헷갈리죠. 00이라고 했나? 제가 000이라 했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마이너스 4승을 1카운트라고 부릅니다. 1카운트. 자, 그러니까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값일까요? 0.006 정도니까 60 카운트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공기가 날 때 대략적으로 이제 항공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학력이 60 카운트다. 그래서 무슨 장치를 달았더니 5 카운트가 떨어졌다. 우와, 엄청 많이 떨어졌네. 왜냐면 10%니까, 그죠? 학력이 10% 줄었다는 얘기는 기름값도 10% 이상 줄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엄청난 거죠. 항공사 순이익은 저 기름값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실제로 보면 요 한 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한 칸이 40 카운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력은 largely affected 크게 영향을 받는데 레이놀즈 수에 즉 점성 효과 즉 학력에 크게 기여하는 게 마찰 학력이죠. 그죠? 마찰 학력, 표면의 마찰 학력 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학력을 얘기할 때는 이 레이놀즈 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자 그러면 어쨌든 레이놀즈 수의 효과를 이렇게 논했는데 자 그러면 똑같은 고도 조건에서 같은 고도에서 속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학력 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고도에서 로하고 뮤가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도에서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레이놀즈 수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CD 값은 줄어들죠. 항력 계수 값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력 계수 값은 뭐 딱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항력 계수 값이 줄어듭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항력 계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항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죠. 항력은 항력 계수 곱하기 동압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죠? 날개 면적이 되겠죠. 자, 다시 써보면 CD고 동압은 2분의 1 로 V 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속도가 커졌으니까 V제곱은 속도가 2배가 됐다고 하면 레이놀즈 수도 2배가 됐겠죠. 근데 레이놀즈 수가 2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항력이 절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속도가 2배가 되면 동압 자체는 4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절대 항력 자체가 작아지는 건 아니죠. 속도가 커지고 CD, 즉 이 계수값은 작아졌지만 전체 항력은 결론적으로는 커지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항력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들, 예를 들어 우리 야구공 문제 뭐 이런 데서도 봤듯이 속도가 조금 변했는데 항력 계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점이 존재하죠.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항력이 속도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항력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동일한 속도일 때 속도가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할 때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레이놀즈 수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럼 레이놀즈 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CD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속도가 일정하니까 CD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항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자, D는 CD 곱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S입니다. 그죠? 면적입니다. 그럼 면적은 일정할 거고, 그죠? 자, 그래서 CD는 커졌는데 이 경우에는 밀도가 낮아지죠. 그죠? 근데 속도는 제곱인데 밀도는 선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CD 곱하기 로의 함수로 항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CD는 낮아지고 CD는 커지지만 항력은 로는 낮아집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제곱 관계, 즉 속도의 영향보다는 훨씬 더 적어서 실제로 이 항력 CD 값이 커지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고고도 무인기 이런 놈들의 익형은 항력 계수값이 굉장히 낮은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항력 계수값이 특히 이 최소 항력값 이 값을 최대로 낮추기 위해서 측류 익형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레이놀즈 넘버가 실제 공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특히 항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압력이나 피칭 모멘트 이런 데는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텍스 메소드 즉 점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볼텍스 메소드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양력 계수를 구해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점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자료에 보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는 받은 것과 무관한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 날개 위에 어느 점, 그게 대략적으로 코드의 4분의 1C라고 C가 됩니다. 그래서 CM
4분의 1C 이렇게 또는 CM CM 4분의 1C 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는 말 대신. 그럼 대략적으로 대부분 저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기준으로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피칭 모멘트는 통상적으로 뭐 이런 낙하 2, 4, 1, 2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피칭 모멘트를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음이 굉장히 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익형이 있을 때 요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를 계산하면 받은 값이 커질 때 이 값이 음의 값으로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리딩의 이 점에서 점점 움직여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여가면 점점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이놈이 더 직선 일정한 즉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점이 대략적으로 4분의 코드의 쿼터 코드 지점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이 피칭 모멘트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익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캠버의 효과, 두께의 효과, 그리고 압력 구배의 효과, 그리고 레이놀즈 수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이 익형의 특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경계층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